내일과 모레 영동 지역에는 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선 모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플라이 강원의 국제선 운항이 축소되고 신규 노선 취항이 연기됩니다. 올해 도내 봄꽃 개화일이 큰 추위가 없는 겨울 날씨 때문에 평년보다 사흘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도령 충전카드 형식의 강릉페이가 출시 한 달을 맞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자식 지역 화폐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영동 지역에는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영동 지역에는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최고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과 도로당국은 고갯길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강원도의 하늘길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기존 국제선은 간편 운항에 들어가고 신규 노선은 취항이 연기됐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플라이 강원의 첫 국제선 양양 타이베이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매일 한 차례씩 양양과 대만을 오가며 관광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지난 1월에는 탑승률이 49%였는데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탑승객이 줄어 현재는 3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모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행 스케줄이 축소됐습니다. 당장 오는 16일부터 예약률이 30%에 못 미치는 6일은 간편 운행합니다. 또 3월에는 28일까지 운항이 중단되고 29일에야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간편하고 운유를 하는 거고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앞서 플라이 강원은 지난 12일 예정이었던 필리핀 클락 노선의 취항을 오는 21일로 미뤘고 20일 취항 예정이던 대만 타이중 노선은 다음 달 29일로 연기됐습니다.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던 강원도 하늘길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된 가운데 상지대가 특별한 명예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시각장애 마라토너로 이름을 알린 학생과 졸업을 앞두고 안타깝게 숨진 학생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그리스에서 열린 아테네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가이드러너 없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감동을 선사한 시각장애인 한동호 씨. 지난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50m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시각장애인 한국 신기록 6개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세계적인 선수로 주목받은 한 씨는 2005년 상지대 학생이었습니다. 재학 도중 실명해 학업을 포기했던 한 씨에게 상지대는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제 상지대 졸업생으로서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보여주며 후배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정말 어떤 그 국가대표로 해서 그 대회 나가고 뭐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떨리고 그 옛 기억도 진짜 많이 나고 기분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갑작스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김수민 학생 가족에게도 명예 졸업장이 전달됐습니다. 우수한 인재였던 수민 씨는 생전 학교에 대한 애착도 커 가족들이 고인의 이름으로 학교 쉼터에 벤치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맞은 학우들은 수민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벤치를 찾아 함께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이게 수민이의 흔적이니까 같이 그래도 졸업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와서 사진도 찍고 이제 얘기도 같이 친구들하고 하려고. 비리사학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영화 졸업의 주인공 전종환 전 총학생회장도 13년 만에 비로소 학사모를 썼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졸업식은 취소됐지만 졸업생들은 335 캠퍼스에 모여 저마다 추억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해 도내 봄꽃이 피는 시기는 평년보다 사나흘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제공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대표 봄꽃인 개나리의 올해 개화 시기는 강릉과 원주가 3월 22일, 춘천은 4월 1일쯤으로 평년보다 사흘가량 이르게 필 것으로 보입니다.
진달래도 강릉과 원주가 3월 25일, 춘천은 4월 6일로 각각 평년보다 사흘과 나흘 빨리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개화로부터 일주일가량 뒤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페이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호응을 얻어 한 달 만에 충전액이 3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손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내민 건 지역화폐인 강릉페이 체크카드입니다. 상인들은 수수료가 전혀 없고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으니 크게 반깁니다. 수수료가 많이 또 절약이 되니까 저희는 좋죠. 일반 카드 수수료는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모이다 보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카드 같아요. 예. 카드형 지역화폐인 강릉페이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강릉페이는 출시 한 달 만에 충전 금액이 33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강릉페이에 등록한 사람은 10,000명, 사용 금액도 2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결제 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쌓이고 이후에도 6%씩 적립됩니다. 강릉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 그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그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바꾼 태백사랑 상품권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판매액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인 6억 5천만 원이 판매됐습니다. 3% 포인트 적립, 5% 현장 즉시 할인이던 지급 방식이 올해부터는 8% 포인트 적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최대 관광지인 365 세이프타운의 이용료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판매액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태백시, 고성군 등은 카드식 전자화폐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등 일부 공영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공영 주차장 3곳과 로데오 거리 제1공영 주차장 등 4곳을 유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부터 유료화에 따른 시설 공사에 들어가 피서철 이전의 관제 시스템 설치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에 유료로 전환되는 곳들은 인근 시설과 상가 손님들이 이용하고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아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양양군이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구간은 강현면 물치리에서 현남면 지경리, 양양읍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손양면 송현 사거리 2개 구간으로 8월까지 교통 신호등을 연동화하고 신호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신호 대기 시간이 줄고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백시가 신규 임용 공무원의 타기관 전출 10년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신규 임용 후 일할만 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0년간 전출 제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태백시는 신규 임용 공무원의 전출이 많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근무 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으면 전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박물관이 아리랑 관련 유물 수집에 나섭니다. 아리랑 박물관은 오는 3월 1일까지 아리랑과 정선 아리랑제 관련 모든 유형의 출처가 분명한 유물을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장품의 기증과 기탁,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와 문화재 매매업자 등은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가운데 장승호 예비후보가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장승호 예비후보는 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로 활동했던 유상봉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원경환 후보와 공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공심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경환 예비후보는 유 씨 스스로 진정을 취해야 했고 검찰도 각하한 사건이라며 장 후보 측의 악의적 공격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릉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관객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아트센터가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53.57%, 만족한다는 42.85%로 긍정적 답변이 96.42%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공연 장르로는 뮤지컬이 50%로 가장 많았고 클래식 26.78%, 콘서트 9.82%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시 장르로는 서양화가 29%로 가장 높았고 사진, 공예 설치 미술, 한국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시가 경포 지역 일대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용도 변경 협의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6년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어려운 일대 농지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용도 변경에 관해 농식품부와 협의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사천면 순포리 방동리, 안현동 일원으로 신규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속초시가 민간자본 투자 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에 관광 테마시설을 조성합니다. 속초시는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인근 공유재산인 옛 행정지원센터를 헐고 4층 규모 건축물을 신축해 관광 테마 체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주는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 방식으로 추진하며 다음 달 말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